어서오세요. 엄마 열사입니다. 오늘은 코 스프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감기가 있다거나 또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많이 답답하죠. 그럴 때 이렇게 코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코가 이렇게 뚫리면서 편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코 스프레이를 써서 편해지기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 스프레이 쓰는 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코가 왜 막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알레르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를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병을 반응을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외부 어떤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역 물질, 면역 세포들이 막 몰려오게 돼요. 많이 몰려오려면 결국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부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드나드는 이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가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때 쓰는 약이 비충혈 제거제라고 불려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코에 혈액이 충만한 상태를 제거한다. 그래서 혈관 수축을 시켜가지고 코를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비충혈 제거제이고,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게 보통 우리가 쓰는 코 스프레이에 해당이 돼요. 코 스프레이를 쓰게 되면 한 이제 2분 정도에 바로 이렇게 코가 뻥 뚫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지속 시간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 스프레이 쓰는 이 성분들이 국소적으로 쓰는 성분도 있고, 또 우리가 먹는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슈도에프헤드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콘택 600이라고 유명한 약이 있죠. 그래서 이 콘택 600이 예전에 썼던 약이에요. 그 약 성분에 페닐프로파놀아민이라는 비충혈 제거제 성분이 있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그 성분인데, 그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걸로 사망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계속 보고가 있었는데, 사용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었죠. 그 뒤로 이 비충혈 제거제 이 성분 페닐프로파놀아민 성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퇴출이 되었고, 지금 나오는 이제 콘택 600은 다른 성분, 안전한 그 성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비충혈 제거제 성분들은 국소적으로 코에만 작용을 해주고, 큰 혈관이라든가 또는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작용하지 않는 안전한 성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소 스프레이라고 하면 이렇게 꼭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예요. 국소 외형 스테로이드제, 뭐 연고제도 마찬가지고, 약들이 각각의 용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는 제제들은 거기에만 쓰니까 효과적이고 다른 부작용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쓰게 됐을 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코를 뻥 뚫리게 하는 코 스프레이는 어떨 때 사용을 하면 좋냐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약을 먹기 힘든 상황이라든가 먹는 약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코가 막히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피로가 쌓이게 되고 하면서 더 악순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서 코를 뻥 뚫리게 되면은 훨씬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코를 뻥 뚫리게 하는 코 스프레이는 빠르게 이제 1, 2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약은 연속해서 3일 이상 쓰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최대 길어야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이상은 쭉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쓰는 게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게 반동성 비충혈이 되면서 약물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성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코 스프레이를 오랫동안 쓰면 안 돼, 위험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약물성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위험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꼭 필요한 시기에 짧게 쓰는 것을 권하고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코를 뻥 뚫리게 해주는 비충혈 제거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제를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코 스프레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충혈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제, 거기 플러스로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성분이 또 들어있는 그런 제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수시로 자주 사용해도 되는 수분을 해주는 그런 성분의 코 스프레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쓰는 제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스테로이드성의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 제제 인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코 스프레이들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또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를 뻥 뚫려주는 스프레이로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오트리빈이 있죠. 자일로메타졸린, 이 이제 비충혈 제거제 성분이 들어있는 화이트밴도 있고 많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이게 보통 용량이 한 10ml 정도가 돼요. 이게 사용하는 횟수가 한 70회에 해당이 되고 사용할 때는 한 번에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데, 먼저 공기 중에 한 번씩 분사를 한 후에 고개를 약간 숙인 후에 코 스프레이를 이렇게 코 가운데로 비중격으로 코 가운데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엄청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칙 뿌려줍니다. 그리고 코를 약간 잡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살짝 옆으로 해서 가운데를 피해가지고 착 뿌려주고 살짝 눌러주고, 바로 코를 풀면 안 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잡아주고 이따가 살짝 휴지로 닦아내는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탁 뿌리고 나면 그것이 한 1, 2분 안에 코가 좀 뚫리고 이게 8시간, 10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많아야 3번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10ml 정도 해당이 되고 7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사용하게 되면 약 3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이 되죠. 근데 뭐 5일 이상, 7일 이상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쓰는 제제는 아니기 때문에 꽤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유효기간도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어린이 용량으로 이게 지금 0.1% 함량인데 0.05% 해서 이제 만 2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도 나옵니다. 그거는 한 10ml 정도 용량을 한 14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이 되고요. 사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충혈을 풀어주는 약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제제들이 있고, 그리고 요거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뭐 항히스타민제 성분, 알러지를 개선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뭐 나리스타라든가 이런 약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콧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하면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제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성분이 아닌 수시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그런 오트리빈, 뭐 이제 베이비 내추럴 또는 이런 피지오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염수와 같이 이제 그런 코 환경을 되게 수분하게 촉촉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약성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줘도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이제 감기나 또는 비염이 있다거나 할 때 코가 건조해져서 보통 재채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미리 수분제를 뿌려주게 되면 훨씬 편해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비염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제 수시로 자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덱스판테놀이라고 이런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마플러스 이제 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덱스판테놀이 이렇게 비판텐이나 이런 뭐 피부 보호해주는 이런 그 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그 성분인데, 말하자면 점막을 조금 재생시키거나 또는 보호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분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피지오모 같은 경우는 이런 멸균 등장 해수죠. 그래서 많은 미네랄 성분도 들어있고 해서 평소에 코 세척을 해줄 때도 사용을 하고, 그냥 수분제로 부드럽게 분사하게 되면은 수분제 역할로도 이게 이제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가지고 쓰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코 스프레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게 되는데 이 제제는 이렇게 코뻥 스프레이랑은 이제 다르게 탁 뿌리자마자 바로 코가 뻥 뚫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하루 이틀은 지나야 되고 2주 이상 쭉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이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코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코가 뻥 뚫리지 않아 라고 해서 약을 사용을 중단하면 안 되고 최소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쭉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보통 만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이렇게 복용하거나 하면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비염 스프레이를 미리 이렇게 사용을 해주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비염 관리 치료에 쓰는 제제가 바로 이런 나잘 스프레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코 스프레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스프레이는 뿌리게 되면은 바로 코가 뻥 뚫리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3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의사항은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분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을 해도 되고 코에 이제 도움을 주는 제제이긴 하지만 이걸 뿌렸다고 해서 바로 코가 뻥 뚫리진 않아요. 대신 코를 막히지 않게끔 미리미리 사용해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이런 수분제나 코 세척,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수분제 역할을 하는 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또는 코 세척을 먼저 해준 후에 이렇게 약 성분이 들어있는 코 스프레이를 쓰게 되면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나 비염이 많은 이런 계절에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오래 쓰면 안 되는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약물성 알레르기 비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코가 막힐 때 쓰는 코 스프레이를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오늘 내용을 보시고 올바른 코 스프레이 사용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